안녕하세요. 진흥철강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. 바쁘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 혹시 쉬시는 시간이나 운전 중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요. 하반기 사업 계획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유용한 정보 저희가 오늘 좀 챙겨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 전문기관들의 그 최신 보고서들을 좀 종합해서요. 2025년 하반기 국내 철강 시장의 핵심 동향 그리고 전망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철강제 직접 구매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요.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국내 시장부터 좀 짚어보죠. 역시 가장 큰 수요처인 이 건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면서 철근 같은 봉형강 제품 수요가 계속 어렵다.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.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게 2022년부터 시작된 건설 투자 위축이요. 전반적인 철강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겠죠. 실제로 철근 내수 판매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좀 줄어든 상태고요. 주요 제강사들은 그래서 가동률을 한 50에서 60%대까지 낮추면서 재고 관리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수요 쪽은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이군요. 그런데 그 보고서들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수입 물량이 줄고 있다는 점, 이건 좀 주목할 만한 변화 아닌가요?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특히 그 열연강판 같은 판재료 중심으로 수입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.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입량을 보면요.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% 가까이 감소했거든요. 20%나요? 꽤 큰 폭인데요. 네, 그렇죠. 이게 국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과잉 재고 부담을 더는데도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수입재 감소가 결국 국내 공급 여력이나 가격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걸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국내 요인들을 좀 살펴봤으니까요. 이제 시선 해외로 좀 돌려보죠.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일 텐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철강 생산량을 줄이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.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좀 실질적인 감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바로 그 점이 핵심 질문인데요. 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라고 하죠. 네, 거기서 이제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곳인데 올해 철강 생산량 감축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. 공식적으로요? 네, 과거로 2016년에도 감산 정책이 있긴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좀 낡은 설비를 없애는 대신에 더 효율적인 새 설비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실제 총 생산량은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. 어떤 점이 다른가요? 일단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서 철강 수요 자체가 부진하고요. 또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수출길도 좀 막히고 있는 상황이죠. 결정적으로는 작년에 중국 주요 철강사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했어요. 그래서 이젠 정말 생산량을 줄여야만 하는 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.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압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거죠.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어렵고 기업들도 적자고 그럼 진짜 줄일 수도 있겠네요. 만약에 중국이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을 실행한다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? 네, 중국의 실질적인 감산이 이루어진다면요.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던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당연히 철강 가격의 하락 압력은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. 하방 압력이 줄어든다? 네,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철강 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아직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감산 목표치라던가 실행 방식, 강도 이런 것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렇죠. 얼마나 줄일지 진짜 할지 말지. 맞습니다. 철광석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요. 결국 하반기 철강 가격은 중국의 감산 정책이 실제 어떻게 또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어붙은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변동성이 크겠군요. 네. 따라서 구매 계획 세우실 때 중국 정책 변화를 계속 좀 주시하시면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 결국 정리를 해보면 하반기 시장은 국내 수요 회복이 어떻게 될지
그리고 중국의 감산 실행이라는 이 두 가지 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 있겠네요. 구매자 입장에서는 특히 중국발 공급 변화가 가격에 미칠 파급 효과,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또 깊이 있는 시장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요, 저희 지능철강 채널 구독,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실제 철강 자재 구매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저희 지능철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저희는 항상 우수한 품질의 철강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특히 저희 지능철강의 강점은요, 주문 한 번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모든 형태의 가공, 거기서부터 현장 납품까지 이걸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드린다는 점입니다. 덕분에 많은 고객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고요.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. 지금 바로 031-989-2468, 031-989-2468로 전화 주시거나요. 인터넷 검색창에 그냥 지능철강 요 네 글자만 검색하셔도 쉽고 빠르게 자재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반기 철강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과 또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하면서 예측이 쉽지 않은 그야말로 안개 속 형국입니다.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자재 수급과 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묘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?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능철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